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치 시사 이슈 채널 이현승의 스모킹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최후 변론에서 25번이나 간첩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최대의 위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북한, 또 중국, 물론 맞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최대의 위기는 저는 국가 체제를 흔들려고 하는 이 반국가적 행태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변론과도 연결되어 있는데 특히 간첩 활동에 대한 우리가 간첩들을 잡지 못하는 이것만 봐도 사실은요, 이 대한민국의 이 정부라든지 또 정치권이 얼마나 간첩 세력들과 연결되고 또 북한이나 중국을 옹호하는 세력들로 연결됐는지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대한민국이 이런 사회로 됐는지, 이런 상황까지 직면하게 됐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탈북을 2014년 할 때는요, 사실 대한민국도 북한처럼 북한 체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항상 노력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북한은 우리는 남한을 미제 또는 남한을 이제 괴뢰들의 손에서 해방시켜야 된다는 그런 사상으로 계속 주입을 받았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똑같이 북한 주민들을 독재자에서 해방하고 또 그 노예 또는 이제 억압에서 해방해야 된다고 이런 사상이나 또 이런 정책을 펼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와보니까 그게 아니었고 보수층에서조차 심지어 북한을 변화시키거나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기보다는 그냥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북한의 무너지기를 그냥 자연적으로 바라는 이런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대한민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구나 이런 판단을 하고 또 미국에서 결정권을 휘두를 수 있고 또 이 키가 있다고 생각해서 미국과 어떤 협상을 해보려고 해서 미국에 이민 오기도 했는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너무나 많은 간첩 사건들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간첩들을 옹호하는 민주당의 행태가 정말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체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닌지 정말 의심이 됐어요. 이번에 그 최후 변론을 통해서 드러난 이제 간첩 사건들이 4건이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첩을 잡아도 처벌할 수가 없다. 또 간첩을 잡은 것도 예산이 들고 많은 노력이 들지만 잡아도 처벌할 수 없다고 했어요. 간첩 사건들을 보면은 현재 민노총 간첩단이 1심 판결까지 1년 6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주 간첩단은 1심까지 29개월이 걸렸고요. 창원 간첩단은 2년 가까이 아직 재판 중단 중이랍니다. 그리고 제주 간첩단은 1년 6개월째 파행이고요. 이게 과연 간첩을 잡았는데 재판도 안 하고 또 처벌도 안 하고 이게 어떤 상황이죠? 왜 재판이 이렇게 늘어지죠? 그동안 간첩들은 구속 수사도 안 되고 마음 놓고 활개치고 다니고요. 오히려 무슨 내란이라고 하면서 전혀 반국가 활동이 아닌 사람들은 구속 수사하고 있고 오히려 반국가 활동, 자유민주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풀어주고 재판도 진행 안 하고 과연 이게 어떤 사회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간첩 사건에 대해서 오래 걸린 나라가 또 있을까요? 없어요. 전 세계 털어봐도. 북한이나 중국 같으면요 1년 6개월이 아니고요 이거는 분명 며칠이면 끝나는 사건입니다. 또 미국도요 간첩 사건이 이렇게까지 끌지 않습니다. 얘는 국가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건요 그 어떤 사회에서도 용납을 안 합니다. 그리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또 이제 지목한 게 이 대공 수사권에 대한 또 대공 수사권과 함께 예산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투칼비 다 전액 삭감했죠. 또 대공 수사권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결국은 간첩을 잡지 말라는 얘기가 맞는 겁니다. 또 간첩들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누구나 다 간첩질을 해도 대한민국은 안전하다는 이제 느낌을 주는 거예요. 사상을 심어 놓는 겁니다. 실제로요 간첩 사건들 판결된 곳을 보면요 제가 정말 말이 안 나옵니다. 최근에 그 중국인들이
군사기지를 찍다가 풀려났죠. 아무런 처벌도 못했습니다. 또 국내에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가 북한으로부터 비트코인 60만 달러 그리고 현금 27만 달러를 받고 군 장교에게 접근하고 그 장교를 포섭해서 군 내부 자료들을 빼내오고 해킹까지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이제 그 포섭하려고 시도를 했고 막 500만 달러, 100만 달러 주겠다까지 막 회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판결이 4년 받았어요. 그리고 4년 자격정지를 받고요. 그러면 간첩질을 하고 돈을 그렇게 받았는데 4년밖에 안 준다?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요, 실질 기밀 유출이 안 이루어졌대요. 그래서 4년밖에 안 준답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 시도 자체가 반국가적인 행동이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고 국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건인데 그렇게 무턱대고 4년 주고 또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형량을 다 감수하고 과연 그 사람이 4년만 받겠습니까? 또 이제 또 들어갔다가 어떤 병보석이라든지 어떤 사유에 대해서 또 형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제가 이전에요, 북한 간첩들 또 북한에 이제 해외에 나와 있는 파견원들이 한국에 파견 나간다고 할 때 물어봤어요. 그분들이 한국에 나가는 게 두렵지 않은지. 그러니까 중국에 나와 있는 해외 파견 요원들이 어떤 수단을 사용하면요, 활용하냐면요, 중국에 나와서 중국 여성과 결혼을 해서 한국에 파견됩니다. 그게 임무예요, 이분들한테. 근데 그분들은 이미 북한에 결혼해서 가족이 있고요, 애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파견돼서 중국 신분을 얻어서 한국에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반미 활동, 반국가 활동을 지령을 주고 그 세력을 규합하고 이렇게 간첩들을 먹는 것이 그분들의 임무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게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기네가 나가기 전에 이런 교육을 다 받는답니다. 자, 간첩질을 하다가 잡혀도 거기에 변호해 줄 세력이 있고 또 형량도 많이 안 받는다. 가서 4년 5년 살고 와서 북한에서는 공화국용 취급받고 또 가족들은 또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유혹을 하고 교육을 준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4년 5년 사는 거를 그렇게 정도만 각오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이 판결 형태를 보면은 정말 그 북한이 이 간첩들을 마음 놓고 보낼 것 같습니다. 실제 대한민국 국민들도 돈에 유혹되고 또 돈에 유혹 안 된, 저는요 이 창원 간첩단 무슨 제주 간첩단 이런 분들이 돈을 받고 간첩질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돈도 안 받고 자기가 나서 자란 고향인 자유민주주의 체제 또 자신들을 이렇게까지 부유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준 체제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이런 행위에 참여한다는 것이 나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북한 사람들이 들으며 정말 분노할 행동입니다. 이런 행동들은요. 근데 이 간첩들의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사도 안 진행되는데 자꾸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는 막 경향신문을 비롯해서 사과가 없었다, 막 끝까지 선동질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사과를 해야 됩니까? 계엄이라는 거는 헌법에도 명시됐고 대통령 고유 권한인데 계엄의 진행이 돼서 어떤 무슨 인명사고가 있었나요? 어떤 큰 재난이 있었나요? 아무런 피해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과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하는 행태가 꼭 이런 쪽으로 계속 몰아가는 겁니다. 사과 프레임을 씌우고 그리고 보수는 항상 잘못을 했다고 사과를 해야 되고 계속 보수가 잘못한 것처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죠. 제가 단순히 사과 관련돼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민주당 좌파 진영에서 언제 한번 북한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북한이 연락사무소 폭파했을 때 그 사람들이 사과를 요구했나요? 돈 환불을 요구했습니까? 초나남, 연평도 포격, 과연 민주당은 뭘 했나요? 사과를 요구했습니까? 북한 정권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일본이나 미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목소리를 내면서도 북한 독재 정권, 북한 독재자에 대해서는 어떤 비판이나 사과 요구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간첩 세력이고 반국가 세력이고 이 대한민국 체제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자꾸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왜 공정하지 못하게 하는가? 이런 문제들에 부닥치면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민주당은. 그래서 대한민국의 지금 이 상황, 저희가 바라보는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단순히요, 대한민국이 뭐 북한이나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이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만의 이 체제를 만들려고 하고, 이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없애려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근데 본인들은 민주주의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북한도 이제 인민민주주의입니다. 본인들 주장은요. 중국도요, 일당 독재 민주주의예요. 중국 헌법에 가보시면 일당 독재 민주주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본인들은 다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와 이 실질적인 자유민주주의 체계는 완전히 다르다. 자유민주주의 체계는 국민들에게 주권을 부여하고 투표권을 부여하지만 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또 북한, 중국이 주장하는 민주주의는 완전히 다른 형태, 본인들만의, 그러니까 결정권은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주민들은 그냥 일하는 GDP를 채우는 그냥 일벌레들만 보는 거죠. 그냥 사람으로 안 보고 정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민주당의 이 행태가 너무나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본인들 국민 하면서 나중에는 그 국민들의 권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게 너무나 눈에 보여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사법체제를 이제는 좀 바꿔야 되는데, 민주당 내레이티브가 아닌 우리 국민들이 이 간첩 활동에 대한 형벌이 낮다고 생각하면은 정말 몫을 높여야 됩니다. 국민청원을 하든지 국민 여론을 조성해서 이 판결에 대해서 엄중하게 내려야 된다. 4년이 아니고요, 40년을 때려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누가 대한민국 체제를 반대해서 활동하겠습니까? 형벌이 약하니까 너도 나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북한이 이제는 돈까지 준대요. 이전에는 돈을 안 줬는데 돈까지 준다고 하면은 아무런 사상이 없는 사람은 나 4년 나오고 $100만 받고 4년 할게, 이렇게 생각하면은 대한민국은 이미 북한에 넘어간 나라가 되는 겁니다. 모든 정보가 북한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여러분의 생명, 재산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여러분이 북한의 노예가 되길 원하시나요? 그런 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중요한 경고를 했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그걸 잘 받아들이고,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요, 좌파 진영에, 또 좌파를 지지하는 분들도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간첩 활동들에 대해서 민주당은 제지하지 않는지. 과연 이게 무슨 우파나 보수가 간첩 활동을 확대 해석하고, 이걸 간첩들을 말하자면은 프레임을 씌워서 간첩을 잡는 게 아니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실제 북한에 가서 간첩들 만났어요. 그 무슨 전북 행동대표인가 하는 사람은 72살의 나이로 2013년부터 19년까지 중국에 가서 북한 공작원을 수십 번을 만났습니다. 아니, 이제 그 나이가 되셨으면요, 똥인지 된장인지는 구분하셔야 되잖아요. 어느 사회가, 북한이 어떤 사회고 대한민국의 어떤 사회인지 아셔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과연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사회, 이제 안보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는지 저는 정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깨어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현승의 스모킹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